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객의 거절을 예스로 바꾸는 설득의 원리, 거절 극복, 설득 화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재용 강사입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은 왜 거절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용제약회사에서 새로 나온 종합 비타민이 있습니다. 원래 이건 10만 원짜리인데 오늘만 50% 세일해서 5만 원에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시겠어요?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예요. 합니다. 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갔는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구매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절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거절할까요? 네, 비타민이 있어요, 집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테고. 또 제용제야? 이거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 브랜드,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수 있죠. 또 10만 원짜리인데 50%를 세일해준다? 때로는요,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쵸? 예. 여기 근처에 저기 식당 많은 무슨 골한 곳에 저도 이제 가끔 볼일 보러 가는데 1+1 뭐 이렇게 2만 원짜리인데 슬래시 10,000원 이러면 음식은 맛이 없나 보다. 오히려 좀 의심이 갈 때도 있죠. 또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1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가격 싸다고 먹을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효능이 있고 등등등등 중요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세일즈맨의 제안을 듣고 고객이 거절할 수 있는 가지는 뭐 수백, 수천 가지의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고객은 도대체 이렇게 거절하는가? 고객이 거절하는 그 심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세일즈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소위 고객에게 가서 구매를 확정짓기 위해서 만나는 절차들이죠.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느냐, 인바운드라고 흔히들 하시죠. 아니면 우리가 고객을 찾아 나서느냐, 아웃바운드, 등등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이 밑에 소개를 받고 고객을 관리하고 이런 과정은 오늘 빼고 5가지 과정에 대해서만 한번 보죠. 고객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심리입니다. 세일즈맨의 심리는 친해지고 싶어요. 무조건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면 총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창회 총무다 이러면 저는 10중 8구 영업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요, 그런 거 시켜줘도 안 합니다. 동문회를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고 싶어.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찮아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지? 이렇게 경계하죠. 뭔가를 나한테 친해져서 그 다음 뭔가 영업 행위로 진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고객 발굴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서 혹은 찾아가서 만나는 그 면담 약속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세일즈맨들은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죠. 빨리 만나서 고객과의 다음 절차들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차 마시러 온다? 그냥 차 마시는 게 아니죠. 와서 또 기회가 되면 나한테 어떤 물건을 사라고 할 테니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자, 여기까지 잘 돼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한테 고객의 지금 현재 상태와 고객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려고 정보를 찾아내려고 니즈를 분석하고 싶은데 이때 우리 생각은 가급적이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죠.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내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아주 쉽게 드는 예가 있는데 여성분도 있으니까 제가 센 거는 예를 들 수 없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속옷은 어떤 색깔을 입으셨죠?
그래. 자기 속옷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말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예.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정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예. 왜 안 보여주시죠? 그래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보죠. 내가 의사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어요. 내가 당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야 되니까 벗어보시죠. 그러면 벗으시겠어요? 그때 벗어야죠. 필요하니까.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이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권유하는 나로부터 얻어갈 이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정보를 노출한다 이거죠. 근데 그냥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걸 왜 알려주겠어요? 길에 지나가는데 어떤 영업사원이 저한테 삼성카드 있으세요? 없으시면 뭐 그래요. 내가 삼성카드 있거나 말거나 왜 알려줘요? 그죠? 예,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 욕구도 알았고 어떤 그 재정 상태 등등등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세스에서는 솔루션, 제품이나 해결안 이런 것을 이제 제안하는데 세일즈맨의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고객한테 반드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파는 제품은 당연히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이걸 소비자 심리학에서는 절감 규칙 그럽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요, 절반은 접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파는 물건은 당연히 좋다고 얘기할 것이지 라고 추측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100% 그 세일즈맨이 어필하는 장점을 100% 수용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듣습니다. 자, 이게 뭐 그럭저럭 또 잘 돼서 구매를 확정 짓는 단계로 갔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당장 구매를 확정 지어버리고 싶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또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해보고 싶고 또 저 사람의 얘기가 사실인지 또 확인해보고 싶고 요즘은 세일즈맨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으면 바로 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제가 강의를 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저 어디에서 온 어떤 강사, 심지용 강사입니다. 이러면 찾아봅니다. 이렇게 자식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팔고 싶은 우리 세일즈맨의 생각과 우리 세일즈맨을 멀리하고 싶은 고객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일단 이걸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고객은요, 세일즈맨을 만나는 고객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여러분의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냥 눈빛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제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또 세일즈맨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또 세분화하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구매할까요, 고객이? 왜 안 할까요? 생각을 더 해보고. 그래요. 예,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고요? 내가 하는 이 설명에 논리적인,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현혹시킬 수 있는 이 설명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갈까 걱정. 혹은 나 이번 달에 지출 계획을 세워놨는데 저 세일즈맨 얘기를 듣고 예정되지 않은 지출을 느닷없이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세일즈맨 많았을 때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세일즈맨 믿을 수 없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피하고 싶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A사의 것이 판매율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B사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세일즈맨이 가끔 전문 용어를 또 섞어서 써.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구매하면 우리한테는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거나 생각해 봐야겠거나 뭐 의심이 가거나 하면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마음에 들었을 때는 구매하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구매하지 않고 그 중간 지대일 때 의심스럽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할 때는 구매하지 않으니까 구매하지 않을 세일즈맨의 제안을 거절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거절을 더 많이 경험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불확실한 것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말 없는데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돈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걸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없었는지 아니면 내가 저기에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었는지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돈이 없었다면 그건 뭐 우리가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자, 그래서 요지는 고객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거절을 한다는 거죠. 자, 돈이 없어요. 다음에 살게요. 뭐 이런 거절들 고객이 꽤나 많이 합니다. 정말 돈이 없냐? 다음에 산다고 하고 다음에 올까요? 다음에 연락한다고 하고 다음에 연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 이거죠. 돈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입으로는 이걸 내뱉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돈을 지불할 값어치가 없구나. 이건 그럴 만큼의 나한테 혜택이 있지 않아. 그럴 가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살게요. 이건요 말하진 않았지만 난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등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 진짜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가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가짜 이유를 얘기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속옷을 왜 당신한테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예, 내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괜히 진짜 이유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일즈맨이 또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가짜 거절하는 고객들이 공교롭게도 대부분입니다. 진짜 이유를 얘기해 준다면요, 영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구매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또 오늘은 아니어도 다음번에 준비해서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은요, 이렇게 가짜 거절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거절해 올 때 이게 진짜 거절인지 가짜 거절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고객이 이렇게 많이 거절도 하고 또 가짜 거절한다는 걸 알았어요. 고객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무엇이 원인이 돼서 고객이 이렇게 거절하는가? 고객을 이렇게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왜 거절하는지를 해부해 놓은 책, 자료들이 정말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일즈와 관련된 데는 책들이 많고, 세일즈와 관련되는 교육들이 많은데, 왜 거절하는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부한 것이 없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책 제목에는 거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용은 거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해했다기보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귀결이 되거나, 원래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얘기하거나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절의 원인이 뭔지 이걸 좀 오늘 제가 해부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밖에 지금 눈이 오는데요? 진짜로요. 못 믿으시네. 불신이에요. 자, 제가 밖에 눈이 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죠? 진짜인가? 예. 그래서 진짜 눈이 오면 사실이네? 예. 그럼 밖에 지금 눈이 와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쁘다. 예. 네. 집에 어떻게 가지, 그죠? 우산이 있나, 그죠? 예. 차 막히지 않을까? 예.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강의 때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여자친구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그 자동차 정비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씨, 내일 또 차 엄청 들어오겠는데? 차가 사고가 많이 나서 눈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비하는 서비스 센터에 지점장 같은 분들은요, 아, 내일은 차 좀 많이 들어오겠구나. 긍정적인 거고요. 거기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 내일 차 많이 들어오겠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눈이 온다는 걸 보고, 똑같이 눈이 온다는 걸 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 그걸 좀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있습니다. 컵 안에 빨간색의 물감이 들어 있습니다. 컵 안에. 거기에다가 노란색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떤 색이 되죠? 주황색이 돼요. 자, 똑같이 빨간색의 물감이 있는 컵 안에 이번에는 파란색을 떨어뜨렸습니다. 파란색 물감을. 그럼 어떤 색깔로 변하죠? 보라색입니다. 빨간색 물감에 어떤 색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드는 마음, 거기에 따라서 빚어지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거절할 때 그럼 그 고객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빨간색이, 그게 노란색이면 주황색이 될 테고 그게 파란색이면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그걸 저는 기억 주머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억 주머니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영업하는 우리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드는 생각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기억 주머니가 여기 가운데 보이는 학습, 뭔가 공부한 거,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내가 직접 구매를 경험했을 수 있죠. 그 자동차 나 사봤어요. 그 휴대폰 내가 써봤죠. 이건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있죠. 내 친구가 그 휴대폰 써봤는데 그거 별로래. 자기가 쓴 건 아니죠. 간접 경험입니다. 또 종교 때문에 또 어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성장 배경,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다단계 하는 친구 때문에 우리 집 다 말아먹었잖아. 혹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또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다단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판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꽤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죠. 우리 영업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고객들이 영업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참 공교로운 표현입니다만 사기친 사람들이 꽤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남아 있으신 거고. 자, 그래서 성장 배경,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의 성격, 내 기술, 재능, 취향,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이런 취향, 그 다음에 선입견. 야, 다단계는 나쁜 거야. 야, 영업 그거 막장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해본 적도 없고 그 다단계나 영업에 대해서 모르지만 영업은 나쁜 거네. 영업사원들은 나쁜 사람이겠구만. 선입견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사람의 기억 주머니를 가지고 세일즈맨이 어떤 제안, 제품이나 솔루션을 제안할 때 이 기억 주머니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제안은 혹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의 태도가 생깁니다. 저거 나쁜 건데? 멀리 하겠네. 비호의적인 태도. 저거 내가 기다리던 건데? 호의적인 태도. 자, 오늘 이 호의적인 태도는 우린 논의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매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비호의적인 태도 때문에 거절이 생기는 거죠. 거절이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절이라는 행동을 할 때도 공교롭게도 진짜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가짜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이걸 거절의 3단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세일즈맨이 어떤 걸 제안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주머니를 활용해서 이건 활용하겠다는 뭐 엄청난 의지를 가진 게 아니고요. 그냥 다분히 순간적이고 순식간에 형성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걸 탁 보자마자. 그 다음에 내 태도가 생깁니다. 좋지 않아. 좋아. 이렇게.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절할 때도 진짜 거절, 진짜의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의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걸 거절의 3단계라고 합니다. 해석, 태도 형성, 거절. 이렇게. 그래서 기억 주머니가 거절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요. 이 기억 주머니를 통해서 어떤 태도가 생기고 그 태도 때문에 거절이라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좀 바로 해석했으면 좋았을 걸. 그 기억 주머니로 어떤 태도를 형성할 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편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하는 사람 다 사기꾼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영업하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도 더 많을 텐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들은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본 SNS에서 어떤 글을 읽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들이 많구나. 조심해야겠네. 영업사원을 따갔어요. 영업사원이야? 이거 사기꾼이겠는데? 오해와 편견이 생기더라 이거죠. 거절하는 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소리가 작아서 방송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읽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휴대폰으로 교체하세요. 잘 해드릴게요. 모모역 이런 데 가면 휴대폰 파시는 분들 많죠. 자, 이 사람이 나름의 기억 주머니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지하상가에서 휴대폰을 구매했다가 금방 고장났어. 지하상가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아.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태도가 생깁니다. 자, 시작. 지하상가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으니 구매하지 말아야지. 해석하군요. 이 점원은 오늘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시작.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올게요. 아예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하상가 거 내가 옛날에 샀는데요. 품질 안 좋아가지고 금방 망가졌어요. 저 지하상가 제품은 안 삽니다. 그랬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 고객이 그냥 생각해보고 올게요. 안 올 거면서. 그죠? 그러니까 고객은 이 저번은 또 뭐라고 해요? 아주 공손하게 그러면 문의사항 있으면 이리로 전화 주세요. 이건 세일즈맨 아닙니다. 고객이 거절할 때 그러면 생각해보고 또 찾아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이건요 그냥 홍보한 거예요. 고객이 거절해 올 때 그 거절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구매 확정, 클로징으로 연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영업사원이지 그냥 우리의 장점을 쫙 얘기하고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 전 이러한 것 때문에 나중에 올게요. 그럼 나중에 오세요. 안 옵니다. 나중에. 그죠? 이 고객은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죠.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샀더니까 품질이 좋지 않아서 금방 망가졌어. 이건 품질이 좋지 않아. 라고 불신, 또 불안해.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지금 내가 자칫 빠져들었다가 잘못된 휴대폰을 살 수도 있어. 라는 불안함. 또 저 사람 얘기는 사실이 아닐 거야. 자기 제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불신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 과거의 경험이에요. 내가 해본 경험.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거절을 가짜 거절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하상가에서 파는 휴대폰이 다 품질이 좋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지하상가에 또 같은 공장에서 나와서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빨리 피하고 가죠.
가짜 거절을 하고, 진짜 거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거절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 거니까. 아예 그냥 얘기도 같이 섞지 않는 그런 심리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죠. 백두산 네트워크라는 어떤 회사에 일하는 A가 자기 친구한테 B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B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작된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이 백두산 네트워크의 판매사원인 A가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화장품을 새로 판매하게 되었어요. 셀 뷰티라는 제품인데 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들어서 피부 속부터 조직을 팽팽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이랬더니 이 고객 B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 그거 내가 예전에 써봤어요. 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제품을 썼다가 내 얼굴이 다 뒤집어지고 몇 달 동안 피부과 다니면서 돈 쓰고 시간 버리고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나는 셀 화장품에 셀자만 들어도 아주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셨네요. 그죠?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을. 그래서 이 A, 판매사원 A가 B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나, 셀 제품이 고객님 피부랑 맞지 않았나 보죠?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고객님, 저희 회사 셀 화장품을 언제 써보신 거예요? 했더니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한 10년도 더 됐을걸? 띵. 판매사원이, 고객님, 저희는 이번에 판매를 시작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갔던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B라는 고객은 이 백두산 네트워크의 화장품을 써보신 건가요? 전혀 아니죠. 백두산 네트워크에서 이 화장품을 판 지는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년 전, 10년 전에 써봤던 어떤 것 때문에 야, 그거 셀, 야, 셀 얘기도 하지 마. 그거 셀 화장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확실한 건 백두산 네트워크의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럼 고객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생긴 거예요. 어우, 셀, 난 싫어. 그래서 거절하는데, 이분은 다행히 진짜 거절했어요. 가짜 거절하면 이렇게 하죠. 나 셀 때문에 전에 언제 써봤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건 진짜 거절이고요. 가짜 거절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네, 아휴, 요즘 우리 남편이 돈벌이가 신통찮아서 내가 좀 장사만 좀 잘 되면 내가 연락드릴게요. 이 판매사원은 계속 꽃다발 보내고 카드 보내고 언제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셀 화장품 좀 살까? 안 사요, 안 사. 그렇게 가짜 거절을 한다면, 자, 고객의 오해와 착각이 편견을 만들고 그게 거절하게 하더라는 예를 봤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예를 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세일즈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품질 좋은 국산 천일염 들어가세요. 제가 소금 장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장수 들어보셨습니까? 비 오면 걱정한다는. 저는 우산을 또 판매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가 반짝 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울상이 된다는. 해가 나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자, 제가 실제로 소금 장수를 하던 시절에 국산 천일염입니다. 들어가세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라고 제안을 하면요.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옆집 영희 엄마가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그냥 속아서 사는 바람에 김치 다 망가졌잖아. 소금 장수는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람들이 많아. 저 사람도 속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소금을 안 살 거야. 거절은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에휴, 그거 중국산 소금일지도 모르잖아요. 당신 나한테 속일 수도 있어서 나는 의심스러워서 안 사요. 라고 얘기하면 감사한 고객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어머님, 이건 국산 천일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속마음을 감추고 가짜 거절해요. 아유, 집에 소금이 아직 많이 남아서요. 그래요. 수고하세요.
떨어지면 연락드릴게요. 연락 안 줍니다. 예, 가짜 거절은. 이분은 뭐예요? 간접 경험이에요. 영희 엄마가 써보고 나빴던 간접 경험을 가지고 불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거죠. 이번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장기 렌터카 회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일즈맨이 장기 렌터카를 타시면 연료비도 절약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콘도 무료 이용권도 드리니까 오늘 계약하시죠? 했더니 이 고객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LPG는 연비 효율은 떨어지는데 그리고 나는 렌터카를 탄다고 해도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줄일 일도 없는데 그러면 나한테 장기 렌터카는 유리하지 않아. 계약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절은 또 이렇게 하죠. 아유, 매월 납입하는 게 몇십만 원이라고요? 너무 비싸서 저는 힘들겠어요. 자, 이 고객은 뭐예요? 다른 생각이에요. 이건 오해한 건 아니죠.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LPG는 휘발유나 경유보다 연비 효율은 떨어지니까 그게 반드시 기름값, 가스비를 줄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라는 합리적인 판단에서의 이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의견 때문에 거절하는데 진짜 거절했으면 좋았을 놈만 거절은 또 가짜의 형태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LPG, 연비, 효율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고객은. 그렇죠? 옆집 아주머니가 써보고 안 좋다라는 그런 간접 경험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내가 지하상가에서 휴대폰을 샀더니 아이고 그거 금방 고장나서 품질이 안 좋다라는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 세일즈맨이 권유할 때 그 해석을 자기의 기억 주머니를 동원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예. 제 추측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심리학에서 구성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인 이론의 이름을 제가 가급적이 얘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거절 오적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거절 오적. 거절에는 크게 5가지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거절의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이걸 제가 구분해서 카테고리별로 구분 지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의 의심이 거절을 낳습니다. 불신하는 거죠. 저 사람 말 믿어도 될까? 말이 너무 화려한데? 근거로 제시하는 그 통계 수치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 믿을 수 없겠어. 의심이 거절을 낳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 거절을 낳습니다. 불안해요. 네. 저 사람이 날 속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괜히 이거 잘못 샀다가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핀잔 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괜히 이거 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불안에 의한 거절입니다. 오해. 아까 제가 백두산 네트워크 말씀드렸죠. 그 뷰티 셀하고는 관계없는 제품이에요. 셀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써보신 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오해가 편견을 낳습니다. 그래서 또 거절하죠. 고객의 다른 생각이 이견에 의해서 거절을 낳습니다. LPG가 반드시 연비를 줄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리터당 연비의 효율은 떨어지니까 뭐 이런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난 뭐 그거 뭐 무욕이라고 했습니다. 욕구가 없다 이거죠. 이걸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욕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욕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영업을 하기 위한 1단계는요. 고객이 불안정,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여져야 됩니다. 제가 이 종합 비타민 제용 제약에서 나온 것을 제가 10만 원에 판매가 돼야 평상시에 되는 것을 5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시큰둥한 여러분의 이유는 집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비타민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난 필요치 않아 라고 하는 건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욕구를 생기게 하려면 고객을 흔들어야 돼. 현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여 나 비타민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비타민을 먹지 않았을 때 질병에 걸릴 확률, 암에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며 야, 비타민 이거 그 정도는 먹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욕구를 만드는 단계인데 돈이 없다도 제가 무욕에 넣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정말 돈이 없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일 테고요. 대부분은 정말 돈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시지만 그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단돈 10,000원이어도 1,000원이어도 그걸 내가 왜 사? 필요치 않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구가 부족한 경우다라고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거절 오적, 거절 오적을 우리가 퇴치해야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